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 둘이 하니까 진짜 어색하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피하는 포맷입니다. 일단은 인사를 드릴게요. 저희 처음 보신 분 저희 모르실 테니까 저는 위잘라 TV에서 주로 MC를 담당하고 있는 MC 더덕이시고요. MC 더덕입니다. 네. 저는 뭐 이것저것 잡다한 거 다 하는 기PD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잡다한 건 기PD에게. 네.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보통 다른 분들이 오시면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로 저희가 계속 무언가를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가 있어요. 애니어그램이라고. 그거를 컨텐츠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주셔가지고 알았다 하고 이제 오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왜 하라 그러셨죠? 괜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영감이. 네. 네, 저희가 애니어그램이란 거를 이제 오늘부터 할 건데요. 애니어그램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요즘 전 국민이 알고 있는 MBTI 아시죠? 그것의 조금 다른 버전이면서 딥한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MBTI가 어떻게 되시죠? INTJ. 최고죠. 로봇. ESTJ 다음으로 로봇으로 나오더군요. 네. 우리 밖에 계신 PD님은? ENTJ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ENTJ. 대답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기PD님 INTJ. 네. 저는 INFJ인데 P 성향에 가까운 J예요. 그래서 이제 경계선에서 살짝 J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INFJ가 의미 추구형이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약간 삶의 의미를 엄청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N들은 일상에서 좀 멀어져 있거든요. 발이 좀 둥둥 떠서. 전 뭡니까? 일상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지만 맞아요. 일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의 탐구를 더 좋아하시잖아요. 네. NT의 그 성향과 저는 NF의 성향이라서 이렇게 좀 의미 추구, 가치 추구, 그리고 감성 추구 뭐 이런 스타일이라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되게 많았어요. 괜히 애국가 들으면 눈물 흘리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없어요? 대한민국. 네. 네, 눈물 흘리고 막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삶에 대해서 궁금증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기PD님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많이요. 네.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걸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죽음보다는 삶을 왜 살아가는 거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각자의 삶이 다 다르겠지만 개인의 삶에 역경이나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을 좀 많이 느끼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고통을 떠안는 스타일.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거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심리적인 거를 많이 찾아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던 와중에 제가 알게 된 게 애니어그램입니다. 근데 이게 참 많은 것들을 근본적인 것들을 속 시원하게 좀 풀어줬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오늘 첫 시간에는 애니어그램이 대략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정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PD님 옆에서 계속 눈팅 귀팅 하셨잖아요. 애니어그램 뭔 거 같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훅 들어 대본 없이 한다고. 저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위치에서는. 받아보세요. 받아보라고. 애니어그램. 그냥 느낌적인 느낌. 처음에 애니어그램을 접했던 건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분이 이걸 공부하고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서 한번 모셔서 조그만하게 아마 강연 비슷하게 했던 기억이 나요. 맞다. 우리 집에 그래서 옛날 그 애니어그램 제 책이 있어요. 9버전. 네. 네네. 뭐 그게 9버전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하여튼 그러면서 네. 그냥 뭐 사람들의 성격이 뭐 다르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던 거고 AB O형 뭐 이런 거는 전 잘 안 믿는 편이었고. 혈액형은 안 믿는다. 잘 안 믿는 거고. 네. 도리어 사주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정도. 사주는 통계니까. 왜요? 걔는 통계에 가까우니까. 역시 T는 통계를 어쩔 믿는구나. 수 없죠. 네. 그 혈액형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근거 모르겠어요. 근데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는 저는 뭐가 마음에 들었었냐면
그 리더십 관계되는 쪽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자기를 알고 이렇게 하면 그게 수도원에서 만들어졌다는 식으로 제가 소개를 받았던 걸로 기억이 맞아요. 나요. 네네. 그래서 관심이 좀 있었죠. 그렇지만 깊이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었고 네. 누가 가르쳐주면 듣는 게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기다리고 있었더니 더덕님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기에 옆에서 그냥 귀동냥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를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급작스럽게 확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저도 그때 이제 같이 기피디님의 친구분한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땐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다른 거 뭐 치유쌤이나 이런 거 막 찾아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애니어그램 카페 같은 데도 어떻게 가입을 해놓고 뭐 하여튼 조금씩 발을 담그려고 계속 했다가 유튜브라는 세상이 신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안에서 많은 강의를 전 찾아 듣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 애니어그램을 찾아 듣고 몇 분의 애니어그램 저한테는 안내자들을 만난 거죠. 네. 장형 안내자, 머리형 안내자, 가슴형 안내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유튜브도 보고 팟캐스트도 정주행하고 이러면서 조금 심도 있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애니어그램은 애니어라는 그 그리스어 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램은 그라모노스 해서 그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9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의 상징적인 도형이 9개의 그 점들을 이어서 약간 각이 많은 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도형이 있고 그 도형이 333으로 나뉘어져요. 3개가 우리 머리, 가슴, 장이 있잖아요. 신체에는. 그리고 그 기관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상징적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 거야 하면 굳세게 밀고 나가는 그런 정신이 장형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훌륭하십니다. 네. 부럽죠, 그런 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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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닥 부럽지 않으신 것 같네요. 특별히 부러운 거 없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머리 중심형인 분들은 두뇌에서 무언가를 먼저 생각하고 고려하고 그런 형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머리에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죠. 머리형이 머리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죠. 네. 좋으신 분도 있지만 장형 중에 머리 좋으신 분도 있으니까. 무관하다. 네, 맞아요. 머리형은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많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래서 생각이 우선적으로 돼야 그 다음에 조금 행동이 이제 뒤따를 수 있는 그런 머리가 분들. 나쁜 머리형들은 진짜 힘들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하나 남은 게 이제 심장의 중심인 가슴형인데요. 가슴형들은 이게 가슴이 따뜻하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슴은 누구나 있어요. 네. 누구나 있고 가슴형의 중심은 이게 가슴이란 타인과 나와 연결돼 있는 어떤 따뜻한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거를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유형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습의 거울을 타인한테 비춰보는 사람들. 그래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사실들이잖아요. 그걸 모아서 타인이 나를 보는 거니까 과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고 이불킥 자주 하시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체면이나 나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래서 타인과 관계를 1순위로 하는 사람들이 가슴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 가슴, 장이 모두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관종? 좀 관종, 살짝의 관종과 비슷하기도 한데, 머리형 중에서도 관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종이랑 딱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의 삶의 대부분의 것들이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자리매김하는 것이 가슴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형은 내 뜻대로 하겠어. 내가 밀고 나가면 되지라는 게 기본이라면 머리형은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무언가 생각하는 걸 미리 준비해서 미래를
대비하겠어. 이거라면 이제 가스명들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어. 이런 게 이제 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애니어그램의 도형들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도형들이 언제부터 있었냐 했을 때 아까 기피디님이 말씀해 주셨죠. 언제부터라고 하셨죠? 거의 그 기록에는 남아있는 걸로는 확실하게 알 수 없는데 이게 구전 전승 되어서 거의 4,500년 전, 기원전 한 2,000년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그 첫 시작이. 그때도 고대에는 지도자가 있었죠. 더 중요했죠, 지도자가 지금보다. 그러니까 작은 소규모의 어떤 부족 사회들을 이끌어간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통솔하고 이끌어갈까를 고민이었을 거고 또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가 곧 그 무리의 지도자들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수련을 하는데 그 수련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절로 갔더니 거기도 인간관계가 있더라. 맞아요. 네. 피할 수 없더라. 네, 스님들도 이제 인간관계 그럼요. 때문에 네. 싸우기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당도 마찬가지고, 뭔가 위로받으려고 갔더니 그 안에 인간관계가 더 시끄럽기도 하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좀 이해해야 그 안에 뭐 리더십을 세워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하우, 굉장한 비밀이 전승 내려왔는데 기록이 정확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통합이 안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합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그루지예프라는 분인데 그 그루지예프라는 분은 1875년경에 태어난 그리스계의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약간 저랑 결이 좀 비슷한데 제가 살짝 잘못하면 사이비 종교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끄시죠, 아예. 그것도 괜찮은데. 네? 사이비 종교를 한번 이끌어 보시면. 그런 건 좀 싫어해요. 네, 그래서 그 신비주의도 좀 그런 성향도 있고요. 전 보이지 않는 걸 굉장히 믿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어떤 에너지를 믿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구루지예프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정신의 그 무언가 정수, 그 변화시킬 것들은 분명히 고대로부터 있었고 그때 분명히 있었는데 그 기록들이 소실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몇몇 자신과 결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랑 모임도 형성하고 이건 네. 네. 그러면서 고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티베트 등지로 여행을 떠나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료들을 모아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그게 애니어그램의 자료를 모은 시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모임에서는 보이지 않고 언어로 표현하기도 딱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것들을 몸의 언어로 수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은 내 몸의 언어는 각자가 다르거든요.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아무런 사회적인 어떤 위신이나 거리낌을 제외하고 나서 내 몸을 정말 내 마음에 맡겨서 움직이는 활동. 그게 요가랑도 좀 다르죠. 요가는 틀에 맞춰진 거를 하면서 수련하잖아요. 우린 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했다가 야단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나가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자세들이 있잖아요. 요가는. 근데 그것도 요가도 종류가 워낙 많아서 맞습니다. 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서 네. 이 언급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피디님 스타일입니다. 네. 네. 여하튼 근데 이 구루지예프는 그 순수한 몸의 언어에 맡겨서 춤을 추는 그런 걸로 수련을 하기도 했고요. 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전승되어 내려오다가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 이걸 접하기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뭐 하고 뭔지 모르겠고. 근데 이거를 정리하기 시작한 분들이 이카조, 나란조 이런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이 전승되어 오던 것들을 또 모아서 애니어그램의 지혜란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미국에 계신 심리학자시고요. 돈 리처드 리소와 러스 허드슨이라는 분이 집대성에서 굉장히 빡빡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책으로 쫙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접하고 나서 이 책 안에서
무언가 하나씩 좀 발견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애니어그램 처음에 들으셨을 때 아무 느낌 없었습니다. 그쵸. 근데 언제부터 느낌이 생기셨어요? 뭐였지? 네. 그 기억이 난다. 네. 유답이라는 책을 쓰신 분 계시죠? 네. 그분이 머리형, 가슴형, 장형이라고 윤태익. 네. 네네. 그분이 아주 단순하게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간단 리뷰에서 느낌이 오면 그다음부터 좀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그때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머리 가슴장이라고 이제 딱 해서 그 유형의 어떤 정형적인 스타일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의 장형 중에 가장 장형 중에 밖으로 보이기 좋은 8번을 예를 들어서 장형이라고 하셨고요. 가슴형에서는 2번을 예를 들어서 가슴형이라고 하셨고, 머리형에서는 약간 5번과 6번 사이 그 정도를 머리형이라고 잡아서 그 스탠다드를 잡아서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도입할 때는 굉장히 그게 좋은 자료고요. 근데 들어가서 보면 딱 그건 아니거든요. 너무 분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첫 발을 내디뎠으면 그 다음엔 그걸 또 내려놓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그렇게 그대로부터 시작되었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탐구에서 시작되었고, 그 탐구는 결국 인간 각각이 자신이 고유한 어떤 기질이나 성품을 타고난다. 그 타고난 것들로 인생을 꾸려나간다. 그런데 그 타고난 기질을 너무나 사람들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삶에서 고통이 오기도 하고, 그것을 고집함으로써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해서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내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도 조금 더 가벼워지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것들이 좀 편안해진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홀가분해지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끝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